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가을입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성남 대장동 사건에 관한 논란이 중폭되고 있고, 급기야는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으로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분이 이 사건에 관련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탄핵 당시 최순실 씨가 한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방송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었습니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투표자 299명 중 찬성 234명, 여기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민, 김무성 등 의원 62명이 같이 찬성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탄핵 주역의 한 분이셨던 최순실 씨가 조선닷컴 앞으로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최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됐던 경제공동체 법리 등이 대장동 사태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상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지에서 최 씨는 공익재단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아니냐면서 혼자 깨끗한 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 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지 세상이 미쳐 간다라며 재단에 출연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를 씌우는 게 이 나라의 법치였냐. 화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화천대유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왜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제 이름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제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특검 단장에 발탁됐었는지 참 우연이라기엔 설명이 안 되고 필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은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돼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 검찰이 수사를 누가 중립적이라고 보겠냐라고 하며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유치원 20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고 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더니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 의원은 뭘 잘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300조 은닉 재산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알고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엄정히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지 일주일 만에 직접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면담 요청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언론은 문 대통령이 발언이 진심이길 고대한다라는 입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원주민, 입주민이 누려야 할 몫을 민간 사업자들이 가로채 천문학적 이득을 누렸고 이 과정에서 단물을 빨아먹는 이들도 꼬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법조, 지방기관이 약탈적 부패 카르텔의 전형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겐 답해야 할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엄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심도 임계점을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3%로 이낙연 후보에게 대표한 게 그 방중인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빼곤 달리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가량인 73%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는 고작 2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96%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75%에 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54%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특검을 거부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목소리를 얼토당토 않다고 치부하기엔 현재 검경 수사가 너무나 더딘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ABC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현 정부 들어서 검경 활동이 친정부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그런 사태에 비춰서 이런 논란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토건세력 국민의힘, 보수 언론이 이재명 죽이기란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상규명을 막아오던 태도를 버려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 정무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에서 요구한 국감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은 언제 극한 대결로 치달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파탄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속단할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으로 인한 안보 위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일자리 등 차기 정부의 난제도 갈수록 산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의 상황에서 대장동 사태가 우리를 아연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국정은 갈팡질팡 그 자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외 관계도 엉망입니다.
군이 세력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정권만 있고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도 같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당시 투표자 299명 중 찬성표를 던진 234표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과 당시 여당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김무성을 포함한 62명의 출산분들께서는 이 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취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이 만사 형통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보다 내가 낫지라고 박 대통령을 나무랄 수 있을 정도로 치세가 성공적인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새 출산 한량들로 최신슬보다 더 비참한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등을 보면서 과연 최순실 씨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필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월호 사고를 탓하던 촛불혁명 주역들 모두가 공개적으로 공무원이 북한 앞바다에서 사살된 것을 본체만체했던 점이라든지 법치주의가 엉망이고 인치가 판치고 독재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삼권분립이 망가진 점, 재판결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대법관들이 오만한 점 등을 떠올려 본다면 현 대통령의 치세, 박 대통령 치세보다 잘한다고 장담만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는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군가 이런 문제들을 빈틈없이 잘 치유하셔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최근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16년 탄핵 당시 촛불혁명 주역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보다는 훨씬 낫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꿈틀거리는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때보다도 낫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데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대장동 사태 점에서 국가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치부에 대해서 솔선해서 정권을 잃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치유해 나갔다라는 그런 정부의 참된 의지라든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단히 암담하고 서글프고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번 대장동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